자,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 보세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할 텐데 제가 1번 문제를 선제 1번부터 5번까지 순차적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어떤 문제 1, 2번 정답 거의 안 되잖아요. 저는 5번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가 연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지 마시고 1번부터 5번까지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주제가 출제가 됐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각각의 숲을 확인하고 나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의 후 같은 경우에는 출제 우선순위 탑2 관계사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2번의 forcefully는 품사가 뭐예요? 부사죠. 탑3 형용사 부사 문제. 자, 3번의 restricting은 색깔 바꿔서 별표 하나 칠게요. 요거는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넘버링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필기 먼저 작성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동사에 ing가 붙어 있을 때는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명사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동사 ing, 현재 분사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동명사가 출제되든 현재 분사가 출제되든 얘는 다 뭘로 묶이는 친구들이에요? 준동사로 묶이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한테 준동사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서 각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3번은 제가 지금부터 3번은 어떤 주제예요? 라고 하면 동사 ing는 다 준동사가 출제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4번의 it은 무슨 대명사? 지칭 대명사. 마지막 5번은요. 요거는 비교급이라고 쓸게요. 빈출 주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간혹가다 드물게 출제될 수 있는 선지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 일단 1번에 후가 등장을 했는데 요 후가 등장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판단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색깔 바꿀게요. 앞에 사람 선행사가 등장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사람 선행사. 지금 1번 앞을 보면 더 원에다가 빨강색으로 밑줄, 여기 밑에다가 지칭대명사라고 쓸게요. 평가원이 좀 머리를 썼죠. 바로 사람인지 아닌지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인식이 안 돼요. 그럼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뭐 해봐야 돼?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앞에 누가 나와 있어? 아티스트에다가 밑줄. 얘가 더 원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사람인 게 맞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판단 포인트. 자, 두 번째, 후 뒤에는 플러스 무슨 문장이 나와야 돼?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너희들 중에서 불완전한 문장이 뭔지 개념이 안 잡힌 학생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건 명사가 하나 빠진 문장이에요. 자, 색깔 한 번 더 바꿀게요. 명사에다가 밑줄. 문장 속에서 명사가 역할을 수행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보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즉,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나 목적어, 보어가 하나 빠진 문장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후 뒤에 보니까 색깔 빨강색으로 동사 표시할게요. lives에다가 동사 표시.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1번은 클리어.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2번 forcefully가 나왔는데 2번 옆에다가 형용사 슬래시 부사라고 적을게요. 형용사 부사 문제는요.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면 구조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형용사가 있어야지, 어떤 자리에 부사가 있어야지 이렇게 접근하려는 경향성이 되게 큰데 수능과 평가는 내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 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이렇게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통해서요. 해석을 통해서 명사를 수식하는가 아니면 부사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서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하는가. 이걸 판단해 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해석을 통한 수식 대상의 판단이 핵심이야. 수능 평가원 모든 선지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원칙입니다. 됐죠? 자, 2번에 보면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에다 동그라미. 예술가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한해요? 강제적으로 제한을 해요.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적절하다. 자, 3번 restricting.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지금부터 준동사가 출제되면 판단 기준 두 가지를 적용할 건데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요거예요. 빨강색으로 필기합니다. One sentence, one verb. 1S1V라고 필기합니다. 한 문장에 동사는 반드시 몇 개? 하나는 있어줘야 돼. 그치? 그리고 한 문장의 동사가 하나만 있어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능, 수동, 해석에 대한 판단이에요. 한 문장에 동사 하나가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판단을 내렸으면 구조 뒤에는 해석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내려주시면서 판단을 끝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항상 판단의 끝은 해석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색깔 빨강색으로 유지할게요. to make부터 filling까지 꺽쇠로 묶으세요. by부터 3번 앞까지 걸어치겠습니다.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여기 첫 번째 to make the choice, 선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필기할게. 뭐뭐 하는 것이에요. 얘 전체가 무슨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명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지? 주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뒤에 the artist, 목적어라고 표기를 할게요. 목적어. 그럼 한 문장에 동사 하나가 있다 없다? 없죠. 정답 몇 번? 3번. 얘는 뭘로 바꿔요? restrict, s를 붙여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it이 들어가 있는데 옆에 지칭 대명사라고 쓸게요. 지칭 대명사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99%의 학생들은 뭐만 판단해요? 수일치만 판단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23학년도 수능 어법 문제의 정답이 지칭대명사 문제가 정답이었었거든요. 왜? 제기대명사로 바꿔야만 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칭대명사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첫 번째 수일치, 두 번째 제기대명사 여부까지 판단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판단 기준 정리하고 갈게. 1번 색깔 바꿉니다. 빨강색으로 수일치 여부에 대한 판단. 두 번째가 뭐예요? 제기대명사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자,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건 언제 사용하지? 주어와 목적어의 대상이 동일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의 대상이 동일한가 이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 Such choices의 주어 표시, creativity의 밑줄. 그러한 선택은 창의성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야? 그것을 육성하기 위한 겁니다. 이시 받아주는 대상은 창의성, 수일치 맞죠? 주어와 목적어의 대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it은 맞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완벽한 거야. 자, 마지막 5번의 then. 이거 비교급이기 때문에 앞에 비교급 표현만 있으면 돼요. 뭐 있어? faster and stronger. 이거만 표시해주면 되겠죠? 빠르고 강력하게. 자, 지금부터 색깔 바꿔서 5번 전체 문장을 꺽쇠 표시합니다. creativity부터 시작해서 C 여기까지 꺽쇠 표시. 시간 30초 드릴 테니까 해당 문장 해석 시작하세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전체 앞에 볼게요. 해석을 한번 해보셨을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한 줄 정도는.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해석이 턱턱 걸리는 장애 구간이 딱 3구간이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in that에다가 밑줄. 밑에다 쓰세요. 접속사라고 쓰겠습니다. in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에요. 뭐뭐라는 점에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 no matter how에다가 밑줄, however라고 쓸게요.
우리가 어법 용어로는 복합 관계 부사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However. 해석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처리하죠.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자, 세 번째 just as에다가 밑줄 치고요. 밑에다가 as if라고 쓸게요. as if.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을 처리해 줍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들 때 사용하는 접속사의 형태예요. 자, 지금부터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 봐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합니다. 뭐라는 점에서요?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게 돼요. 아무리 뭐일지라도 상황이 제한되어져 있을지라도요. 마치 뭐처럼 똑같은 양의 물이 더 빠르고 강력하게 흘러가는 거야. 좁은 협곡을 어디보다 넓은 바다로 흘러갈 때보다. 됐죠? 여기까지 해석하면 클리어.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은 1분 40초를 드릴 거예요. 2번 문제 시작.